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기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9포인트, 0.04% 상승한 2210.6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3% 오른 751.9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연속 상승의 피로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걸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는 11일 남북미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4월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재편이 됩니다. 13기에서 14기로 재편이 되고 그날 이 최고인민회의의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선출될 예정입니다. 자, 또 같은 날 밤 이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이 북미 간의 대화 동력을 다시 되찾기 위한 양 정상들의 심도 있는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빅 이벤트가 우리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11일과 12일에 나오는 이 뉴스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러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타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보니까요. 장 초반에는 좋다가 후반에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내 증시를 캐리를 하는 두 업종, 그러니까 이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IT 반도체 섹터,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 3월달 하방 박스권에 갇히면서 지금 4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증시들, 뭐 중국 증시나 아니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3월달 구간 조정 구간을 뚫고 날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만 아직, 우리나라 종목들이 아직 쌍두마차가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지금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안 증세가 가득할 수가 있는 시장이고 아무래도 지금 고점 구간에 있어서 저항 구간에 부딪히고 있는 증시가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시장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안 증세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종목 오늘 히든스탁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그 종목들 모두 다 확인을 해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줬네요. 그래도 살짝 덜 빠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상태고요. 올해 최고가가 762포인트인데 오늘 751포인트로 그래도 꽤 많이 이제 회복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려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 제약 쪽으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달에 있었던 아마케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게 마무리가 좀 되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아마케 관련된 재료들이 4월달, 5월달 올라갔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 정부에서 이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기점으로 해서 많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라갈 거라 생각돼서 저는 코스닥 증시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시고요. 작년에 굉장히 비싸게 사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으나 올해 2019년도에 들어가신 바이오주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종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나 봐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닥터광 전문가께서 DR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DR잼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26.7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도 많이 샀고요. 이 종목에 어떠한 급격한 호재가 싹 들어온 건가요? 급격한 호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제 닥터광 전문가가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증시 상황이 지금 당장 이제 증시만 놓고 본다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그냥저냥 이제 흘러가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이제 업종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제 IT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60% 이상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재판 과정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인부사 사태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침체가 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라면은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정부 정책안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RGM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RGM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이 벤처 투자가 바로 이제 이 DRGM에다가 지금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그 엑스레이와 관련된 이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뭐 전고점 구간 때 지금 상한가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 터치를 찍었거든요.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이 구간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이오와 관련된 정책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좀 이제 좀 수혜를 받아주면서 바이오 오늘 이제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 거즘 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정책주들, 정부의 예산안이 들어가는 그 정부 정책주들을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DRGM 같은 종목,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급등을 할 수 있는 이 종목들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의 MI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23.9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도 어떤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바로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의료기기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제약 쪽 본인이보다는 의료기기 쪽은 아무래도 뭐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이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MI텍이 지난달에 미국 FDA 쪽에 의료 장비가 이제 품목 허가가 나는 그런 호재가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까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MI텍 차트를 한번 좀 보실게요. 이 종목을 보면은 얘네가 만들고 있는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그 스탠스라고 하는 그 장비는 국내에서는 1등 제품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5위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좀 받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장비주들도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하고 제약업종이 한 번씩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때가 또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메카로입니다. 매수일 3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5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0.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고가 찍으면서 26,60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네네. 이별 시세 보니까 굉장히 좋았네요. 빨간불을 계속 내리내리 켜고 있고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 종목 어떻게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실 건가요? 사실 오늘 목표가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장 끝나고까지 보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시세가 안 나온 종목으로 좀 보여서 저는 오늘 파신 분도 잘하셨고요. 만약에 오늘 매도 안 하고 또 방송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조금 더 저는 목표가를 높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22,000원까지 조금 더 저는 목표가 상향을 좀 시켜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종가가 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 계획은 일단 취소. 일단 수익 실현 하시는 걸로 하시고 2만 원이라는 가격을 단단하게 지켜준다고 하면은 위로 한 10% 정도 22,000원까지는 조금 더 상향 조정 목표가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메카로 내일 2만 원 선의 지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22,000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매수일 3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9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6.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았네요. 3.0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혹시 상향 조정해 주실 건가요? 일단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메카로하고 광전자 전부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광전자라는 종목과 메카로라는 종목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못 갔던 장비주를 찾는데 저는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시겠지만은 IT 쪽 분위기들이 많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광전자가 좋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목표가를 잡았던 2,900원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분봉을 보니까 너무 짧은 순간에 갔다 와서 이거는 과연 2,900원에 미리 매도를 주문을 내놓으신 분들은 체결이 되셨겠지만 보호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하는 순간에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전자는 일단 제가 보니까 3,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아서 2,900원대에서 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목표가는 2,9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난번 못 파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2,900원 올라갔을 때 파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머지않아 도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2,9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닥터관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스펙스 BMP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4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무려 33.78%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의 20% 가깝게 이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실력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이 축하를 받을 일이죠. 뭐 과거 좀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제 히든스탁 출연을 3월 초부터 진행을 했었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슈펙스 PMP가 오늘 이제 4월 8일 오늘 이제 상한가를 찍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포함해가지고 상한가를 한 3종목을 한 달 동안에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만족스러운 결과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은 지금 이 시장 속에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과거 이제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스웍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리고 바로 이제 상한가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미세먼지 지금 굉장히 3월달, 2월달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부분 미세먼지 더 갑니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스웍이라는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고 상한가로 이제 정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28일 당시 때 이제 남북경협주들 완전 무너지면서 바로 이 한창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남북경협주 아직 안 끝났다. 남북경협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창 역시나 상한가 찍고 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약 한 50% 정도 뭐 급등 마무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있어서 한창이건 뭐건 지금 순간에서는 일단은 다
정부 정책주, 정부의 예산안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4월 달에 진행이 되는 바로 이제 연내 R&D 투자 정부 측에서 2조 원 바이오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지금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이 슈펙스 BNP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3월 초 구간에 있어가지고 유럽 특허를 취득을 하면서 과거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아플래닛이라는 종목으로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슈펙스 BNP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는데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던 그때 재료가 아직 안 끝났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1,000원 구간대에서 지켜주는 이 구간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던 주봉상의 급등의 기준의 첫 번째 지지라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첫 번째로 급등을 해줬죠. 주봉입니다. 주봉 구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급등 이후에 지지를 받고 곧바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구간에서 상한가 구간까지 터치를 해주는 그런 구간들. 이제 슈펙스 BNP라는 종목은 재료 같은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항암 신약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항암 신약이 아니라 이제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암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슈펙스 BNP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은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이제 면역이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분들 정확하게 오늘 기대감 다시 한번 발현을 하면서 목표가 지금 뛰어넘었고 1,500원 구간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한번 하시면서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목표가 조금 더 상향을 해보시면서 도전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익절가 같은 구간을 좀 잡아드릴게요. 1,300원 구간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약한 뭐 15%, 20% 구간에서 차익 구간 한번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목표가를 오늘 고가 이상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러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특징주도 그렇고 AS 해주실 때 계속 정부 정책주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 과거에서도 급등을 했지만 이번처럼 이제 급등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부 정책적으로 바로 추경안까지 편성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급으로 지금 급부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까지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증시를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4월달 이제 바이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전부터 지금 언급이 되고 있었던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R&D 바로 투자를 바이오 쪽에다가 2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가지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판 과정이 아직도 끝내지를 않았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그 그룹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인보사 사태가 진행이 되어 가면서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부분들이 제약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는 거 시청자분들도 몸소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나와준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 수혜로 반드시 지금 한번 관심을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삼성그룹 내에 바이오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제약 바이오를 위한 이렇게 뭔가 부품을 만들고 기술적인 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던 DR잼이라는 종목도 왜 급등을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공룡기업인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 쪽에다가 바로 바이오와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업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DR잼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닫았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급등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그럼 적분 전문가님 한번 추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이고 그리고 바이오 부품을 만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일단 이거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삼성 얘기 나올 때 삼성하고 바이오 얘기 나오면은 항상 일신바이오라는 종목들이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어떤 냉동 건조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 그래도 주가를 좀 보니까요. 여기 삼성이 이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사업 모델로 키우겠다는 내용들을 지난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협력사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가 3월 11일입니다. 그때 장중 25% 정도 올라가서 시세를 한번 크게 주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쉬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이제 거기에 좀 속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실제 주가도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라서 이 종목 저는 일단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종목이랑 좀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같은 시기에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역시 삼성과의 인연이 되게 깊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약간 거래량이 좀 없고 약간 좀 바닥을 만드는 상황이라서 아까 봤던 일신바이오보다는 좀 시간은 걸릴 테지만 역시 이 종목도 굉장한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일신바이오나 서린바이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께서는 일신바이오 그리고 서린바이오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도 5G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게 엮이면서 조금 더 호재를 받을 수 있나 봐요.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뭐 원격 진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드디어 5G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급의 해로 이번 연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첫 번째 개통자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5G 관련돼 가지고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5G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등등의 이제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 속도를 토대로 좀 방대한 자료들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통신 기술로는 모바일 기술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이제 삶의 그런 부분이
좀 혁신적으로 바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5G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좀 단언컨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가상현실이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 지원 방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2번 힌트 뭐 3번 힌트 보시면서 이제 추측을 해보신다고 하시면은 종목이 어떤 것인지는 뭐 금방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럼 적분자모님 금방 아셨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가 혹시 5G와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또 네. 추리해 주셔야 네, 되겠는데요? 갑자기 바이오에서 IT로 좀 이 분야가 좀 바뀐 느낌인데 네. 한 가지 좀 찾아보면 이런 종목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삼성의 어떤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여기에 엮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알서포트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좀 올라갔었는데 역시 최근에 약간 좀 잠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서포트가 이제 사물 인터넷 삼성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격이라고 하면은 또 해당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알서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돼서 저평가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알서포트 이것도 하나 후보에 좀 올려놓고 싶네요. 네, 자, 알서포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조금은 어려우셨네요. 그러게요. 뒤로 갈수록 IT로 넘어갔습니다. 비워웍스, 비트컴퓨터 이렇게 나와가 있고요.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딩동댕 정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닥터가 전문가님 혹시 힌트 더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안에 혹시 정답자 있나요? 정말? 시청자분들이 제가 좀 핵심 힌트를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느라 문자를 좀 늦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뭐 쉽습니다. 지금 2번 힌트, 3번 힌트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에다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에서 부품을 뭐 납품을 한다. 그 구간이 바로 VR, 가상현실과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원격 진료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번에 5G 보급의 해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DR잼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올랐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다. 어렵지 않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VR 관련주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VR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삼성전자 뭐 체험관 이런 데서 한번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원격 진료에 조금 더 활용도가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지 않으실까라고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약 바이오도 혹시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쪽이랑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무역 협상이 어쨌든 결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분위기는 또 잘 흘러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좋았던 것도 그 부분들인데 아마 이 부분이 충분히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회사에서 관련된 그런 뭐 제품이라 해야 될까요? 중국에도 굉장히 판매고가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미중 협상 관련해서 잘 풀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할 수도 있는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국내에도 돼지 열병이 발병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확산되는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지금 주변국들이 다 아, 감염이 되고 있어가지고 음. 지금 동남아 지역부터 해서 지금 막 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커지기 전에 정부에서 대책을 좀 세운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때 중국에서 넘어온 어떤 그 식품들이 오염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왔던 뉴스가 치료제가 없다. 이거는 치사율이 100%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농가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또 돼지고기나 이쪽 돈육 판매가 많이 늘어나도 시기잖아요. 또 다음 달부터 캠핑도 가실 거고 맞아요. 여름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돼지가 아프긴 한데 저 돼지고기 진짜 좋아해서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동감입니다.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요, 닥터관 전문가님. 우리 돼지 열병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백신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은 유바이오 로직스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백신 뭐 제조를 하는 업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10월달 하방으로 꽂았었던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뭐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현재 이제 3월달 증시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구간을 잘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미중 무역 협상하고 관련되면서 지금 뭐 돼지열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면은 좀 이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다운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오리고기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까지 엮여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역시나 이제 3월 증시 흔들리는 시장이 있어가지고도 박스권 구간 유지를 해주면서 이 급등을 했었던 이 1월 달이죠. 1월 달 초에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이 양봉 구간대를 지금 지키면서 거의 3달, 4달 동안 재매직 구간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정다운이라는 종목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유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정다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같은 이슈로 2배 정도 상승할 이력이 있다. 그럼 구제역 관련인가요? 아니면 뭘까요? 돼지 열병? 네, 정확하게 동일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때도 이 돼지열병이라는 이 이슈가 총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작년 한 7, 8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다시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올해 3월 달에도 한 번 있었었네요. 사실 관련주들이 이미 3월 달에 한번 올라갔어요. 한번 시세를 주고 지금 약간 쉬어가다가 4월 달 들어서 또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된 부분들, 관련주들도 지금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내일 정부에서 관련 담화문을 발표를 한다고 하고서 그리고 방역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이 정부에서 발언을 하고 대통령께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괜찮은 시세를 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주가가 막 저렇게 막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제 눈에는 약간 이제 어떤 매물대를 살짝 돌파해서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서 내일장에 저는 중요한 그런 어떤 기로가 될 거라 생각되고요. 정확하게 작년 2018년도 8월 달의 시세를 봤을 때, 7, 8월 달 시세를 봤을 때 바닥에서 고점까지 100% 정도,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100% 올라갔으면은 이거는 꽤 많이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라갔던 주식 중에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닥터관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두 종목의 한번 이력을 한번 살펴주세요. 혹시 2배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나요? 정다운도 뭐 작년에 급등을 어. 하기는 했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도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100% 정도 급등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재료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하면서 같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 백신 관련된 내용에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뭐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뭐 무리 없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더 찝어본다고 하면은 KM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M제약이 지금 뭐 19년도 1월달 여기 구간에서 이제 뭐 구제역 아니면은 이제 뭐 질병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백신 관련주로 이제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아직도 뭐 저점 이탈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구간들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 백신 관련된 내용에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뭐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KM 제약까지만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대성 미생물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제일바이오, 우진비엔지, 바이오제네틱스, 시스웍, 제일바이오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닥터관 전문가님께 픽셀 플러스입니다라고 하트 뿅 보내주셨고 영인 프론티어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요 저풍 전문가님 네. 좀 다양하게 와 있어서 혹시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보이세요? 저는 진짜 오늘도 맞추실 줄은 몰랐는데 오. 오늘도 역시 여기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답자가 계십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에스코넥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저한테는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가요절을 좀 잘 세워주세요. 뭐 과거에 이제 그 일자리 관련주로도 한번 시세를 냈었어요. 정말 오래전에 한번 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기본 사업 부분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VR,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품을 삼성전자 쪽에다가 바로 기어, 삼성전자 VR 기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스코넥 이제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진행이 되었죠. 첫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익숙하신 구간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누누이 이제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입니다. 과거 이제 종목들 뭐 보시면은 한창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한창이라는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구간대가 바로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주봉상에서 첫 번째 급등의 기준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창이 바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단기간에 약 한 50% 약간 못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급등을 했었던 이제 슈펙스 BNP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급등의 기준 구간을 첫 돌파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첫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호중고 감소증 치료제 이제 특허취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장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한 30% 구간 수익 구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이 S코넥이라는 종목 역시나 현재 구간대 이 급등의 기준 구간 첫 돌파 이후에 첫 번째로 지지를 받는 거의 이제 같은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넉넉하게 이제 시가 이하까지 시가 이하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한 1,9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겠지만요. 손절가 1,900원까지 잡아 보시면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고점 구간 2,500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에스코넥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2,5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오늘 소수이지만 맞추신 분 있다고는 했지만 네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종목 찾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막 찾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예상하는 흐름들은 내일장 아침에 약간 조정받았을 때 그때 사서 이제 재료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데요. 이게 참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지만 이게 좀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돼지열병이라는 게 치료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또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게 사실 제 바람인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전략을 드릴 텐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의 어떤 배경 지식과 함께 내일 우리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종목을 맞추신 분 그리고 못 맞추신 분 다 좋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가 내일 어떠한 전략으로 수익을 내드릴 것인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닥터관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IT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서 주력 상품으로 알고 계시는 메모리 반도체 쪽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구간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마이너스 60%가 지금 폭격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증시를 보신다던가 삼성전자를 보신다던가 하신다고 하면은 주가가 별로 망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었었던 이례적으로 이제 사전 공시가 진행이 되었었던 그날부터 오히려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미국 증시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나라만 타격을 받겠습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기술주들 동반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상향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충분히 적벽과 메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 증세를 조금은 덜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특히나 테마주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수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주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빨리 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 이미 제가 한 발자국 먼저 급등을 시켜드렸고요. 경협주 관련된 내용들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면서 한창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그 누구도 지금 순간에 있어서 바이오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상한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전문가 닥터왕 전문가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조금 힘드시다고 하면은 바이오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적인 수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적풍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증시가 너무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있고 못 가는 종목은 하염없이 행보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뭐 잘 가는 테마 그리고 못 가는 테마가 많이 구분이 됐었었는데 지금 이런 증시가 좀 양극화되는 현상에 따라서 단기로 올라갈 종목과 장기로 갈 종목들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하시면서 단기준대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다가 상승하는 걸 놓치고 나서 팔고 나니까 올라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살펴봐도 최근에 우리 증시는 뭐 IT 그리고 뭐 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들의 상승 랠리는 여전히 저는 꺾이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부에서 최근에 어떤 그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안 발표라든지 아까도 뭐 미세먼지 추경력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표들이 있는데 그런 거 꼼꼼하게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5G 얘기를 보니까 거의 뭐 2024년도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앞으로 5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까먹고 있을 때 그때 바닥이 만들어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장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잘 적어두시면 나중에 뭐 사지 할 때 그때 한번 열어보시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근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그 조양호 한진 회장이 또 별세를 네네, 했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그 관련 종목들 굉장히 들썩였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종목들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이 종목 한번 짧게 진단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한진그룹 관련주가 많죠. 뭐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뭐 그리고 우선주들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주가를 좀 보시면 지금 오늘 이제 움직였던 구간들을 보면은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뭐 비정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오늘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그래도 오늘 급락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주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오너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가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너무 과도한 상승을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잠시간 또 쉬었다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도 무리하게 잡지는 마시고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 이렇게 저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 아까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이 종목 좋대라고 그냥 막 사면은 나중에 언제 내려갈지 언제 올라갈지 또 그걸 몰라서 손해보는 맞아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시나리오 어디서 짜주실 건가요? 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 항상 좀 디테일한 얘기들 많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검색한다고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종목을 살 때 전날에 미리 이렇게 철저한 준비해놓고 사는 종목이랑 당일날 아침에 보고서 눈에 띄는 거 보고서 이거 좋겠다 사는 종목이랑 비교해보면은 언제나 승률이 어제 전날에 찾아놓은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날에 분명히 제 방송 들으시고 사야지 잘 적어놨는데 아침에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샀어요. 그거는 내려가고 며칠 뒤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주식을 산 다음부터는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도 제가 드린 종목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철저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